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본래부터 이제 11시에 시간을 이제 걸어놓고 있었어요. 왜냐면 뭐 오늘 이제 주말인데도 뉴스들이 오늘은 아침부터 중요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게 뭐가 좋을 것인가 연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우선 뭐 이분이라면 우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아들 때문에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죠. 이 아들이 여기 희문고등학교를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인가요? 경영학과인가? 여기를 가서 또 굉장히 좀 화제를 낳았고, 조금은 안 좋은 얘기지만 전에 남편이 말이죠. 이 무속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범죄 행위를 저질러갖고 뉴스가 나왔고,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부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좋은 뉴스. 그러니까 이제 이부진 이 신라호텔 사장이잖아요. 이부진 사장이 지금 면세점을 지금 인천광역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철수하는 바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런 지금 뉴스가 지금 모든 일간지에 쫙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가적인 이 기질이 이제 판단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 딱딱한 뉴스만 하다 보니까 인기인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지금부터는 이제 딱딱한 뉴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는 요 미군의 무인기를 오인해가지고 이거 한 버튼을 총쏘기 직전에 이걸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게 동맹이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C4I라고, C가 4개예요.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컴퓨터. 요 4개가, 그 다음에 4개 플러스 인텔리전스, 요 5개, 총 5개. 요게 쉽게 얘기해서 지휘, 통제, 통신, 이런 그 시스템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은 뭐 완전히 전자전 시대잖아요. 전자전 시대고 무인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면 하나로 모든 이 엔스로픽에서 만들어 놓은 그 AI 하나 가지고 이란 전쟁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단 내려갖고. 이 정도로 전자전이고 정보전이고, 이게 전자정보전이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도 판단하지만은 이게 관련 자료를 딱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판단해줘요. 그런 것처럼 C4I 체제가 완벽하게 작동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먹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가 그랬잖아요. 미군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비판 안 받으려고 한국군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안규백이도 전에 거짓말하다 걸렸잖아요. 주한미 8군 사령관하고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림없이 1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거죠. 1군 아니면 지상작전사령부, 1군을 통한 둘 중에 하나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초반서부터 이제 요 사고의 핵심이 이제 짚어지기 시작했어요. 1군에서 보고에 누락이 있었다. 이게 이제 거의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무인기 사고는 이게 그냥 무인기 한 대 안 다쳤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전시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피해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최전방에서 천원 이북이니까, 민통선 이북이니까 얼마나 전방이에요. 이거는 정말 남의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지휘 체계를 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지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군 단위 말이죠. 지금 완전히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요. 1군 단장서부터 모가지를 쳐야 돼요. 이런 인간들은 도서나 지금 뭐 M2 소총 탄알 제거했지. 그다음에 K6, K4 이런 탄알 지금 최전방에 있는 군부대들이 탄환 빼놓고 경계 쓴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래서 반드시 지휘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빨리 국방부에서 빨리 현안 긴급, 이 세션을 갖다가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국방부에서 제일 열심히, 뭐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은 지금 한기우 의원이 삼성, 장군 출신이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기우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국방에 있는 우리 국민의 의원들만이라도 긴급 그 흔한 기자회견도 한 번도 안 해. 이 사람들도 참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방송하다 보면 말이죠. 제가 진짜, 지금은 뭐,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개 유튜버다 해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옛날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냥 절대로 좌시할 수가 없는데,
이거 안보에 구멍 뚫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인기, 그 다음에 정치권 뉴스 중에서 이재명이 제가 어제 특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꼼수다. 예,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이재명의 꼼수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도화 언론에서도 저하고 똑같아요. 이거 꼼수. 꼼수라는 말을 점잖게 하면 국면 전환 카드라는 거죠. 저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없애버리니까 피해가 국민한테 다 간다. 이거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냐? 자, 그러니까 요거를 덮으려고 나는 지금 특감을 줘가지고 나를 견제하게 할 거야. 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빼가지고 이재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과 비판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다 권력의 감시를 받을게. 특감 딱 임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꼼수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점잖게 국면 전환 카드로 꺼냈다. 이렇게 언론이 지금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번 이제 이 민주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선풍적 뭐라고 그럴까 인기까지는 아니지만 놀라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30대에서 그야말로 강진군 의장 했던 김보미 이분이 이제 당 대표 선거에 도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민당에서는요 가끔 20대 젊은 여성들을 과거에 발탁을 많이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20대 젊은 여성들, 민주당에서 발탁한 젊은 인재인 거죠. 저 젊은 인재들이 옳은 소리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옳은 소리를 한 사람들이 반짝하고 말어. 시스템 안으로, 민주당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예,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지들한테 쓴소리 많이 하니까, 배지는 안 달아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김보미의 경우에는요, 아주 좋은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크게 하고 있어요. 자, 뭐냐? 2030년도 민주당의 대선은 물 건너 가는 것, 당연히 가야죠. 지금서부터 잘만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 2030년 대선 이기려면 28년도 총선에서요, 민주당하고 똑같이 우리가 한 180석 갖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만들어놨던 모든 악법을 싹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안에서 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이번에 윤 대통령 대법 고법인가요? 8년 때 나왔잖아요. 예, 거기 딱 나왔죠. 헌법 84조. 진행 중에 있는 수사는 그냥 하는 거야.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다도 지금 수사 상황이 벌어지면 수사할 수 있어. 이거 판례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로 재판도 재개할 수 있고 수사도 전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총선에서 민주당만큼의 의석을 가꿔야 돼요. 그러면 뭐든지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정말 잠을 못 자고 분노하고 매일같이 열받고 이민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거를 싹 점잖게 시스템 안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부 다 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진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지금 이 김보미가 얘기하듯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멀어져 가. 자,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좀 인용을 해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지금 이 밖에 온도가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니까 32도로 돼 있어요. 지금 밖에 서울 기준입니다. 32도인데 지금 뭐 영산에서는 41도가 갔다고 그러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폭염, 더위가 아니고 이제 폭염이에요. 폭염. 여기에서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혹시 집에서 이렇게 저같이 실내에 있는 분들은 뭐 에어컨 켜고 있으면 그래도 시원하니까요. 저도 뭐 지금 이제 에어컨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맸잖아요. 근데 에어컨 켰을 때도 넥타이 매면 좀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상 제가 넥타이를 좀 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부진 얘기서부터 제가 여러분께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자 사업을 정리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왔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뭐 이 회사니까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말이죠. 전년 대비 606%가 늘어나서 611억 원에 이익을 봤다는 겁니다. 매출은 9,718억인데 매출은 대신에 5.2%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214억. 그러니까 매출은 5% 줄었는데 이익이 급증한 거예요. 600% 이상이나.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니까 대박 난 거잖아요. 어쨌든.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인천공항 면세점을 정리한 거예요. 예. 인천공항 면세점 하려면 거기 이제 고정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임차, 인건비, 운영비. 요게 이제 접어버리니까 이게 나갈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가치보다는 청산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이익이 들어왔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성장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왜? 매출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고, 이 매장이 하나 줄었으니까 사업은 축소됐지만은 이익은 증가했어요. 이익 증가는 비용 절감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체질 개선이지 사업의 확장은 아니다. 예, 사업의 확장은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면세 산업이 전반적으로 전환기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중국의 보따리상 중심으로 해서 마진이 마진은 작지만은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 개별 관광객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 마진 구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요게 이제 이번 실적의 핵심은요,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호텔 신라 4월 16일 날 인천공항의 DF1 구역의 면세점 영업을 종료하면서 이게 이제 계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요것을 접어버리니까 이제 흑자로 구종됐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중국 보따리상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자꾸 줄으니까 말이죠. 요게 이제 우리 면세점 사업에도 상당한 변화를 주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적자 공항의 면세점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그 보따리 상들에 대한 할인도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이 매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철수 효과는요, 3분기부터 이제 제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예, 참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진의 이제 경영 상태를 보면은요, 이제 이 확장 그러니까 이제 방어적 측면에서의 경영 전략이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좀 이제 공격적인 경영으로까지는 아직은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일단 호텔 신라가 숨통은 트였지만은 지금 달리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예.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지금,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특감 카드를 끌어낸 거, 이거는 이제 국면 전환 카드.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증시 문제라든가 온갖 악재가 지금 다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판을 바꿀 만한 카드가 이제 사실상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10여 년간 잠자던 특감 카드를 딱 꺼내드는 겁니다. 자, 그런 게 특감 하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갈증적인 측면에 이제 하나가 있잖아요. 아니, 왜 특감 하나를 못하나? 참 웃기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예. 자, 이런 불만과 비판이 상당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특감 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싹 꺼내드는 겁니다. 싹 꺼내들어서. 근데 국민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 특감 카드가 말이죠. 이 검찰이 보안수사권 카드를 덮으려고 부동산 문제, 증시 문제를 덮으려고 했지만은 국민은 요즘요. 국민의 머리도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인간의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다기능적이잖아요. 그냥 뭐 동시 패션으로 수백 개, 수천 가지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속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발전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그만큼 민감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정치 민감, 정치 지향성이 강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통해서 수십 년간 굳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재명의 악정이 우리 국민의 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이 비평과 분만으로. 그래서 특감 카드 하나 갖고는 요 머리에 꽉 차 있는 거, 더군다나 요즘은 정말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뉴스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보가 홍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감 카드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보수 우파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감 카드로 덮어지지 않는다. 진정성 있는 그야말로 국면 전환의 카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중요 국가 어젠다들, 이 어젠다의 방향성을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꾸지. 이게 진짜 국면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재명이 그동안에 비판했더니 맑게 알아듣네. 다행이구만. 이렇게 해서 좀 돌아설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꼼수 작전, 묘수 작전, 무슨 뭐죠 이거? 수수께끼라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무슨 무슨 퀴즈 코너처럼 이렇게 카드를 꺼내서는 절대 성공을 못 한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요, 지금 제가 요 특감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과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자, 이거 이렇게 쫙 키우면 좀 좋죠. 아무래도. 자, 이재명이가요, 지금 그 대선 공약으로 특감 임명, 권한 확대 등을 통해서 가족과 친족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취임 직후 수보회의에서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서 감시를 받아야 된다. 빨리 임명 추진의 절차를 진행하라. 이게 1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1년 전 얘기는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아내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 자, 그리고 강훈식이가 지난 4월 달에는요, 지금 그 이재명의 입장을 대독했어요. 국회는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만 하고 지나가다가 이번에는 진짜 사람 이름이 최일수 딱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그냥 특이한 사람이야. 민주당하고 정치적인 지향성의, 그 정치적으로 민주당하고 이렇게 편향된 사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에서 특감 후보로 거론됐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너희들 이제 반대 못하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특감이라는 카드 자체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특감 후보가 바른미래당 사람이었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공정하냐. 내가 견제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일종의 쇼다. 퍼포먼스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거를 분석할 때도 그랬잖아요. 뭐든지 정보 분석할 적에는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타이밍. 예, 이 타이밍. 왜 하필이면 그야말로 보안수사권 국회에서 통과되기 2시간 전에 이거를 꺼내 들었냐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이제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느닷없이 이 생각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쭉 검토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야, 이거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거 덮을 카드 없어? 누가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강 카드 꺼내면 좋겠네요. 맞아. 그거 빨리 꺼내. 이래갖고 불과 2시간 전에 꺼냈다. 이게 내 사전에 말이죠. 이 종합적인 시나리오에서 나왔으면은 하루 전 아니면 반나절 전에 나오죠. 2시간 전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쫓겨서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역풍이 세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거죠. 우리가 그래도 정부에서 30여 년간 일했는데 다 알죠. 우리도 뭐 일할 때, 묘수 없을 때, 야, 그거 좀 아이디어 없어? 좀 밑에 직원들 브레인스토밍 좀 한번 해봐. 뭐 아이디어 없나? 그런 뭐 아주 쌈박한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딱 그런 식이에요. 예, 이거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나온 큰 프로그램 안에 이 시나리오 안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좀 없어? 딱 이렇게 찾다가, 이거 있잖아요. 그래, 그냥 까, 언론에.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꼼수, 국면전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요 타이밍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어떤데, 국정지지 53%, 취임 후 최저치,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가 56%, 검지 보안수사권 국민적 반발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시, 그 다음에 레버리지 ETF인가요? 요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예. 이거 타이밍이 말이죠. 정말 완전히 코너에 몰린 대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과 2시간 앞둔 시점에서 요거를 꺼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권력을 이렇게 감시해. 보안수사권 가지고, 또 이 공소기각 가지고 이재명이 방탄한다고 그거 아니야. 이재명이 방탄이 아니라 이재명이 권력형, 그러니까 이제 특감으로부터 이 감시를 받으면서 국정 운영할 거야. 이거를, 반대의 논리와 반대의 구조를 끌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틀림없이, 이게 청와대에서 발표하면 또 의혹을 받잖아요. 의혹. 그러니까 이거를 꼼수를 부리려고 이거를 한병도가 발표했어요. 발표 주체도. 한병도가 누군데? 민주당 원내대표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더군다나 이재명 같이 센 대통령을 감시하는 특감을, 지금 이제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병도가 사람 이름까지 딱 찍어가지고 발표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병도가 1개 원내대표가 그럴 권력이 있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병도가 딱 오다를 받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신해서, 왜? 당에서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은 이재명도 사실상 완전히 없애면 안 돼. 이런 기색이 있었지, 이런 메시지가 있었지만 안 통하니까 나의 국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넘겨버렸잖아요. 이게 민주당 주도로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불질렀으니까, 한병도 네가 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과 이 카드를 갖다가 청와대가 아니라 당 쪽에서 깐 걸 보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어딘가에 이 지령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제 국내 정치. 김보미의 보안수사권 폐지. 2030. 민주당서 더 멀어질 것. 이렇게 지금 오늘 이걸 말이죠. 조선일보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김보미. 보안수사권 폐지는 2030 민주당서 더 멀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김보미가 이제 전남 강진군 의회 의장 출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의회 의장이 이번에 당 대표 선거에 나올 정도로 이 김보미가 대단한 여성이에요. 여성 정치인이죠. 자, 그래서 보안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잘못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다. 민주당이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판문을 보면요, 상당히 의미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비판문을요, 가능하면 그대로 여러분께 이제 인용해 드리겠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요, 이 보안수사권, 그 형사법 개정안이 표결하기 직전에 올린 페북 글입니다.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도 검찰은 경찰에게 다시 수사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법안에는 경찰이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없다. 징계를 요구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은 지난 5년간 단 한 건 활용됐을 뿐이다. 제 식구 감상이나 꼬르장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 피해는 온전히 힘없고 백없는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안수사권 유지가 61%, 폐지가 23%였다. 특히 20대는 66%, 30대는 70%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강하게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조차 유지 46%, 폐지 39%보다 높다. 그러면서요, 진영을 넘어서 다수의 국민과 청년층이 범죄 피해자 이 안전망이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동안 정치검찰의 권력남용과 사건 조작을 경계해왔으나 경찰은 남용과 조작을 안 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서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자칫 국가가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검찰개혁과 내란 청산은 반드시 완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면 2030 민주당으로부터 더 멀어질 것이다. 그리고요, 보안수사권은 경찰 수사가 잘못 달릴 때 밟는 브레이크다. 그 브레이크가 또 정치검찰이 되어 말썽을 부린다면 그때 고쳤으면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브레이크 자체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국민을 태우고 달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검찰의 칼은 뺏어도 좋으나 국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마저 부수지는 말았으면 한다. 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정리를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보미가 누구냐? 자, 그래서요, 요거를요, 제가 이제, 김보미. 그리고 이제 요거, 곽상은이도 그는 굉장히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렸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곽상은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곽상은이도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이런 살아있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나마 천만다행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김보미는요. 지금 입틀막 꼰대 기득권 이게 2030이 보는 지금 이 민주당에 대한 시각이다. 자, 그래서 2030 왜냐면 이분이요 30대예요. 30대. 굉장히 젊으니까 진짜 요 30대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호남이잖아요. 전남 강진. 자, 그래서 요 목소리는요, 호남, 우리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딱 각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우리가 전파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요 사진을 좋아하니까요. 예. 자,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더 강하게, 이 김보미 같은 그 젊은 목소리가 더 강하게 여권에 스며들도록 우리가 이런 거는 많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무인기, 미국 무인기, 사건을 갖다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무인기가요, 바로 이 무인기예요. 요거. 야, 이거 쏠 뻔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1군단. 자, 1군단이 최근에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자, K6 중기관총의 실탄 삽탄을 중단시켜요. 아니, 저 최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집어넣지 말래, 삽입하지 말래,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죠. 그리고 K4 유탄 발사기, 여기에도 삽탄을 중단시켰어요. 초당 6발이고요. 초당 6발. 그리고 K6 중기관총은요, 분당 600발이 나가는 거예요. 분당 600발. 그리고 지금 이 사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런 두 개의 문제를 일으킨 게 1군단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일으킨 게 미 해병대 무인기를 쏠려다가 쏠 뻔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요,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군단에서 이거를 지금 상급 부대인 지작사령관에 보고를 안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주한미군에서는요, 무인기 비행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 그래서 1군단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 지작사에서 승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몰랐으니까 승인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장 부대는 이것을 북한 무인기로 오인을 해가지고 두루미 이 경계령까지 발령을 해서 쏘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보고체계가 완전히 붕괴됐다. 예, 붕괴됐다. 보고체계가.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돼.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만약에 이게 발생했다. 그러면 한미 군사적인 신뢰는 완전히 땅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작권 통제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자, 이거 이 김정은이가 5호 통제를 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정말 귀한 기회를 놓쳤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요, 지난 2월 달에도, 지금 서해에서 말이죠, 주한미 공군이 비행기가 이제 출격을 했어요. 지금 출격을 했을 때, 중국군도 맞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촉즉발 의기했는데, 그때도 우리 이제 주한미군 측에서는 우리 군에 전부 다 통보를 해줬는데, 우리 군에서 상부 보고를 안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런 지금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조금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무인기가 이제 사전에 다 통보가 됐고, 하루 전에 1군단의 비행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도 훈련 내용까지 모두 통보된 공식 통보했어요. 근데 이거를 1군단 실무자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도 또 관련 부서에도 아무 통보를 안 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승인 절차도 없고 또 공역, 무인기가 올라가는 이 공유도 없고요. 현장 부대는 그러니까 이거 미확인 비행체에 쏘아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피 명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 첫째, 보고 체계가 붕괴된 것이고 시스템의 실패. 두 번째는 아군의 오인 사격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은 전방 군단의 기강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삽탄 배제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요, 미군도 책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지만은 말도 안 되는 줄. 아니, 미군이 통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군이 알아서 다 공유를 해야지. 그 미군이 일부러 다 물어? 야, 너희들 다 승인 조치 내려왔을까지 다 물어? 아니,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는 건데,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오인 차원의 오인 사고가 아니라 군 기강이 완전히 빠져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다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철저하게 국회에서부터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아니 국방위를 빨리 소집해야지 뭐 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기강이 빠진 거예요. 국민의힘 스스로도 기강이 굉장히 빠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요와 관련해서, 지금, 이 보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설들을 쭉 보면요. 지금 이제 문화일보가요, 피하 식별 못하고 보고, 쥐 흔들린 군의 미 드론 오인, 딱 이렇게, 요런 지금 사설을 하나 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말이죠. 요 사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자, 주한미군 전 훈련 계획을 국군에 통과하면서 무인기 관련 공문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작전 통보가 상부는 물론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1군단, 예하부대로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1군단이 열상 감시 장비 등으로 미확인 비행차를 포착한 뒤에 지작사 승인을 받아서 두루미 발령에 돌입한 것을 보면 해병대 연합훈련 자체를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전파 공유되지 않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미군 드론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미 해병대 무기체계가 국군에 공유되지 않았거나 공유됐는데도 자체 식별에 실패했거나 어느 쪽이든 심각한 일이다. 한미 군 당국의 갈등과 육군 해병대 등 각군 및 부대 간의 불통도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2월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에 대해서 한미 양측은 사전 통보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다. 기강하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은 물론 군 지휘 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시급하다. 이게 지금 오늘 지금 이건 이제 어제 문화일보 사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언론 사설을 보면은요, 다행스럽게 제가 여러분들께 쭉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면은요, 빈총 경계에 이어 작전 보고도라, 기막힌 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인기 오인 사건은 우리 군의 실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건 당시 한미 해병대는 함께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을 하고 있었다. KMEP 훈련은 1년에 20차례, 30차례 치는 훈련으로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 훈련 계획도 미군이 평소대로 절차에 따라 1군단에 통보했지만 보고가 누락됐다. 무인기를 북한으로 오판한 전방부대가 추격작전에 나섰으나 격추하지도 못했다. 상황 보고 전파 대응 전 과정에서 무능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상해진 군수뇌부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합참 군사국에서는 기준을 북측에 유리하게 바꾼 지침을 전방부대에 내려보냈고 국이 6.25에 맞춰 탄도미사일을 쏜 사실도 득장 공개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잇따라 축소 연기되고 있다. 급기야 최전방 부대 기강회의 문제까지 발생했다. 이게 군대인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참 기가 막히죠. 정말 이게 군대냐?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사설도 나왔어요. 미 드론 격추할 뻔한 군, 손발 안 맞는 불통동맹 누구 탓인가?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 한미동맹은 전시작전권 통제, 정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소통과 조율, 협력이 필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한몸이 돼야 할 연합훈련에서조차 피해와 식별도 못해 동맹의 군사자산을 겨누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아서야 동맹을 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 근저에는 한미 정부 간, 군 당국 간 사이인 불협화음이 큰 원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기강회의에 따른 엄정한 문책은 물론이고 미군과의 소통을 포함한 동맹 작동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지금 전부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부. 이 전부 문제제기하는 것은 안규배기하고 이재명만 몰라요. 안규배기하고 이재명만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그 잘난 맨날 SNS에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요거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이거 SNS에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 안 하잖아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미국 정부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스틸 박 대사를 보낸 거예요. 강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박 대사를 보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